2차전지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비엠을 살펴봅시다. 에코프로비엠은 채널 초기부터 멤버십으로 2차전지 탑픽으로 투자해온 종목이고요. 앞으로는 전체 영상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볼 주력 종목입니다. 화재로 인한 가동 중단에도 1분기 실적이 좋네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1.7% 성장한 6,625억 원을 달성했고요. 네? 잘못 들은 거 아니고요. 151.7% 성장 맞아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30.3% 성장한 41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네? 아니요. 맞아요. 130.3% 성장 맞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화재 사고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에도 신규 공장의 조기 가동으로 캐파 손실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판가에 반영했습니다. 가격 전가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이니켈 양극재는 쇼티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판가도 올랐고 신규 공장의 조기 가동으로 물량도 늘었기 때문에 불안한 사업 환경 속에서도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판가도 오르고 물량도 늘었으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1년 내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증권가의 2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도 상향되는 분위기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삼성 SDI향 고성능 배터리인 젠5 공급 물량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포드의 F150 라이트닝 양산 시작에 따라 공급 물량이 함께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내내 가동률 최고치는 경신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이니켈 양극재는 쇼티지이기 때문에 추가 신규 공장 역시 조기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좋아요. 올해 양극재 예상 출하량도 당연히 상향되고 있습니다. 출하량 증가와 함께 양극재 판가 상승 효과로 최고 실적을 경신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최고 실적 경신 추세는 올해 내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까지도 확실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라니까요. 이번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해외 투자 비용은 지속 상승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투자를 열심히 했는데도 부족합니다. 엄청난 호황입니다. 그렇게 올해와 내년 캐펙스 규모도 늘어날 모양이고요. 엄청난 호황이에요. 세상에 이런 산업이 없습니다. (1분기에) 공급 물량과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는 얘기이고요. 1분기에 미친 성장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는 1분기 대비로도 최대 50%까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과 같은 원재료 상승이 끝나고 하락하더라도 이익률은 더 개선되는 구조라고 하니 원재료가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습니다. 이런 산업이 없어요. 앞서 말한 대로 올해 풀가동이 될 거고요. 향후 신규 공장의 조기 가동과 실적 상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장도 너무 좋지만 중장기 캐파 역시 현재 계획된 55만 톤에서 향후 추가 상향될 여지가 있다고 했으니 회사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장기 호황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유한타증권의 실적 추정치나 살펴봅시다. 매출이 올해 내내 상향되는 추세이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내내 우상향입니다. 내년에도 분기별 매출이 우상향이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입니다. 올해도 좋지만 내년엔 더 좋습니다. 무서운 것은 2024년도, 2023년보다도 좋습니다. 대박이에요. 경이로운 성장입니다. 성장의 각도를 보세요. 말 다 했죠? 일봉 차트를 봅시다. 2020년 10만원대 초반에서 시작했던 종목이고요. 청산을 했다가 40만원대에서 다시 들어갔는데요. 화재도 나고 내부자 거래도 터졌습니다. 돌발 악재가 나오며 세상 모든 투자자들이 도망을 갔지만 우리는 떼땡큐를 외치며 다 채우지 못한 물량을 채우며 이때 매집을 완료했습니다. 초단기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일선도 안 찍으며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일선을 찍기 위해서라도 조정을 받겠죠. 주봉 차트를 봅시다. 주봉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만 아쉽게도 지금 접근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최적의 타점은 아니네요.
월봉 차트를 봅시다.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겠지만 한 번에 뚫어버리면 오히려 부담을 덜어야 하니 안전하게 횡보하는 조정을 거치면서 다지다가 가는 것이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최근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발표했는데요. 유증 신주 인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리락 1인 5월 9일 직전 거래일인 5월 6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상증자 한 주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략 18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8주 미만의 보유자라면 신주 인수권을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니 추가 매수해서 신주 인수권을 확보하던지 권리락일 전 단기 수익을 실현하여 권리락 이후 조정을 받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유상증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매수 세력에 의해 단기 슈팅이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비중이 과도한 경우는 일부 물량은 대응력을 확보했다가 유증 물량도 받고 조정 시 재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5월 30일부터 거래되는 프리미엄을 주고 신주 인수권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요. 비중이 작다면 그냥 유상증자를 받고 무상증자도 받고 조정 시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 신주 인수권을 매수해도 되고 각자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유상증자도 받고 무상증자도 받고 5월 30일부터 거래되는 신주 인수권의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면 신주 인수권도 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장기 고성장하는 종목이니 본인의 그릇 범위 내에서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에코프로비엠 매우 훌륭한 투자처이지만 2차전지 소재주가 에코프로비엠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주 인수권을 확보하여 향후 매수하게 되는 유상증자 물량은 자동으로 무상증자 대상이 됩니다. 한 주당 3개 신주가 배정되고요.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가도 4분의 1로 조정이 되니 급락이 나온 줄 알고 놀라지 마세요. 내용이 복잡해서 정리가 잘 된 블로그 링크를 영상의 설명란에 첨부를 할 테니 직접 정리를 한 번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2차전지 소재주에게 유상증자는 악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이 가팔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단기 조정을 거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이 캐파 증설에 사용되기 때문에 주가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단기 조정을 거쳐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의 여유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유 전략을 권하지만 단기적인 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평단과 비중에 따라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냥 보유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이제 와서 매수만 안 하면 됩니다. 멤버십도 최근에 들어간 물량이 현재 큰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유무상 증자 다 받고 길게 보자고 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앞에서 성장성은 다 확인했잖아요. 솔직히 물려도 무서울 건 없습니다. 조정은 더 살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미 매집을 완료한 상태이지만 향후 신주 인수권 가격을 보고 더 살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유상증자 권리락을 앞두고 단기 강한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향후 무상증자 일정까지 있으니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단의 여유가 있다면 크게 고민할 건 없지만 평단의 여유가 없거나 비중이 너무 과도해서 감당이 안 되고 불안초조하다면 뭐든지 당연히 대응력을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영상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고요. 매수는 향후 조정 파동에서 째려보거나 향후 신주인수권 가격을 보고 고민하는 것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한번 끊어야 하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종목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봐요.